안녕하세요. DJ의 AI 모닝콜입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정부가 중동 지역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중국의 개입 움직임이 중동 갈등 해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중 관계와 중동 정세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과 이란 핵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가 핵심 인물의 발언이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볼턴은 블룸버그 주말 프로그램에서 이란 내부 변화 조건들을 분석하며 향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혹시 중동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86세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란을 통치하며 반서방 정책을 이끌어온 그의 죽음으로 중동 지역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후계자 선출 과정에서 이란 내부 권력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핵 협상을 비롯한 국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AI 관련 뉴스입니다. 메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바로 인프라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돈 많이 쓰는 기업이 인공지능 시장도 장악하게 되는 구조네요.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약속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엔스로픽,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같은 주요 기업들이 그동안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해왔거든요. 문제는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발적 약속만으로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들이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발목이 잡힌 셈이네요.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오픈AI의 샘 알트만 최고 경영자가 미국 국방부와의 새로운 계약을 발표하면서 기술적 안전장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기업들이 국방 분야 진출 시 안전성과 윤리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업계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T 뉴스를 알아볼까요? 샤오미가 처음으로 블루투스 추적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샤오미 태그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애플 에어태그와 달리 길쭉한 디자인에 금속 고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 케이스 없이도 열쇠고리나 가방에 바로 걸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제품들이 동그란 모양이어서 케이스를 따로 사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한 셈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한 샤오미답게 분실물 찾기 시장에서도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2026년 최고 스마트폰 자리를 놓고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와 구글 픽셀 10 프로 엑솔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각각의 강점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삼성은 화면과 카메라 성능을, 구글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무기로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거든요.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 거대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연구진이 스페인 남서부 에스트레마두라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 광산 6곳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청동기 유물에 사용된 금속의 원산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북유럽 청동기 문명의 금속 공급원이 어디였는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는데 이번 발견으로 고대 유럽의 금속 교역망과 문명 교류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품 영양 등급 시스템이 실제 영양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연구진이 시중에 판매되는 코코아 음료 54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영양점수 표시 시스템으로는 코코아의 복잡한 영양 성분과 대사적 특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단순한 등급표만 믿기보다는 더 세심한 영양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을 보안 위험 업체로 분류하며 정부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쟁사 오픈AI는 기밀 네트워크에 자사 모델을 배치하는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완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엔트로픽 측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인공지능 업계 내 정부 사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미국 경쟁사들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화웨이와 손을 잡고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니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가 흥미롭게 바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DJ의 AI 모닝콜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